300명밖에 못 되나.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200개지. 2200개 고등학교에서 300명만 뽑는 포항공대에 합격한 기강현 학생의 특강을 맨 처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또 어떤 3년을 보내서 정말 서울대 포항공대 합격하면 거의 90% 이상이 포항공대를 가는 거 알지?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에서 가장 1번 대학 4년간 100% 장학금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취업 100% 되고 이런 대학에 합격한 기강현 학생을 1번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특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오늘 좀 늦잠을 자서 지금 완전 부시시한 상태거든요. 어제 특강이라고 하긴 좀 그렇구나. 이야기를 하는데 좀 준비한 것도 없어서 되게 횡설수설해서 어제 밤에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공고 3학년 10반 기강현입니다. 솔직히 저 이번 입시에서 수능에서 실패는 봤는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 학교를 목표로 왔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가 지금 솔직히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섰어요. 예. 근데 솔직히 제가 입시에 해박한 편도 아니고 모든 부분을 아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제가 또 이과만 보고 달려와서 이과 학생들에게 좀 편중된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많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네.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이시죠? 예. 이제 고2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지금 고2라고 좀 조급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2년이나 더 남았는다고 되게 여유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혹시? 조급하세요? 아니면 여유로우신가요? 조급해요. 대답이 좀. 너무 어색한데 이런 식이면. 조급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 때를 고등학교 3학년 때보다 더 조급하게 보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잡으려고 했었어요. 영재학급도 잡으려고 했고 또 어떤 캠프도 잡으려고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되게 문제가 생기고 내신에도 되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는 다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1학년 때 제대로 끝낸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내신만 가지고 올라갔었어요. 예,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합격한 포항공대에 입학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포항공대는 정말 내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정말 전국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320명을 뽑거든요. 320명이면 전국 0.05%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려면 내신만 가지고는 덤빌 수 없는 실력이고, 지금까지 남양주에서 한 번도 합격한 사례가 없어서 남양주에서 한 번도 합격한 사례가 없어서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의 스펙을 올려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도 스펙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고1 때. 그래서 고2 때 올라와서 스펙을 챙겨야겠구나 하고 스펙에 헤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신도 챙겨야 되지 스펙도 챙겨야 되지. 이게 정말 바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스펙이 얼마나 챙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고2 때 매우 못 봤어요. 그래서 혹시 수만이라는 카페 아시나요? 여기 수만이 가입하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네. 지금 수만이라는 카페는 정말 전국에서 되게 많은 비율의 학생들이 가입해 있고 거기서 많은 입시 정보를 얻어가요. 혹시 이공계의 별이라는 카페까지 가입하신 분? 오, 있으시네요. 놀랍다. 저는 이공계의 별 카페를 수만이 카페보다 이공계 학생들한테 더 추천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공계의 별이나 수만이 카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가 챙긴 스펙들을 많이 알아봤고 캠프 같은 것도 많이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야 되지?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알아보고 입시 정보를 되게 많이 물어왔어요. 제가 그렇다고 수만이에서 완전 그냥 짱 받고 완전 돌 받고 지내는 수만이언이 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입시 정보 정도만 얻어갈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시간도 아니죠. 한 20분? 그 정도로 잠깐 들어가서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만 하고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공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또 동아 사이언스나 뭐 이런 거 신문들을 읽으면서 현재 과학 그 상식 같은 것들, 과학 시사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현재 과학 기술이 뭐가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근데 문과 학생들이 더 많은가요 혹시? 문과 손 들어보세요 혹시? 절대 다수네요. 이 말을 제가 올리려나? 예, 아무튼 그러고 저는 이거 있게 뭐 그런 다른 사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들어가서 많이 챙겼고 뭐 문과 학생들은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토론 대회,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저기 뭐냐 서울 어디서 시행하는 뭐 모의 UN 토론대 막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막 참여해서 하는 학생들도 많이 많고 문과 학생들은 잘 뒤져보면 그런 토론대회나 뭐 이런 청문회 참가 뭐 이런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보시고요. 예. 아무튼 저 동아리 선생님들이랑 뭐 이런 거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 스펙을 솔직히 나열하거나 자랑하기 위해 챙긴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거고요. 예. 스펙은 솔직히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스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나 진로, 목표 뭐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제로 대학 입시에서 먹히는 거고요. 스펙 나열식이 소용없다는 이유는 정말 이런 스펙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그 스펙에서 묻어나오는 이야기, 자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입사관들이 평가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줄게요. 제가 이번 대학 면접 때 이 질문이 되게 자주 나와요. 뭘까요? 제가 맞추면은 선물 드릴게요. 지원 이유. 아니요. 이거요. 한양대학교 합격하면요. 그 합격생들한테 주는 15기가짜리 USB거든요. 이 활동을 한 이유. 아니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왜 사냐.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활동 이런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 질문이라기도 좀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 보시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를 나타내세요. 아니요. 아니요. 답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네. 제가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이렇게 답했어요. 좀 오글거리는데 좀 해볼게요. 많이 오글거려요. 손이 많이 오글거려요. 저도 하고 나서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여러 번 했는데 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예. 교수님이 자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 대학교 얘기해도 되나요? 이랬어요. 일단 얘기해보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서강대학교에 다닙니다. 서강대학교의 슬로건은 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여라입니다. 멋있죠?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MPKI라는 세계 물리학자 세미나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거기 가서 뭐 하버드 교수님들도 뵙고 예일대 교수님들도 뵙고 막 스탠포드 뭐 이런 옥스퍼드 이런 교수님들 많이 뵀는데요. 그런 교수님들이 참가하는 자리가 한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그러니까 그 중에 그리고 개최국도 몇 개 안 돼요. 한 5개? 그 정도에 우리나라가 끼는 거예요. 자부심이 장난 아니겠죠. 대한민국이란 자부심을 제가 거기서 되게 몸소 체험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스텍이안이 된다면은 포스텍이 저의 자랑이 되었듯 제가 포스텍의 자랑이 될 것이고 한국이 저에게 자부심을 주었듯이 한국 저의 자랑이듯 제가 한국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어요. 많이 오글거리죠. 근데 이게 실제로 저의 목표예요. 그 세계 물리학자 캠프를 갔다 오면서 저는 한국의 자랑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자랑이 되려면 제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제가 교수가 되면 괜찮겠다 싶어서 포스텍이라는 꿈을 좀 더 열망하게 되었고 그렇게 돼서 제가 교수를 하게 된다면은 정말 한국의 자랑이 그러니까 세계적인 연구를 해서 한국의 자랑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미사일 들어가긴 했었죠. 아무튼 저는 거기 가운데서 좀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스펙을 단순한 대학 입시로만 생각하려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시간에 내신을 챙기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스펙이 아예 없다고 좀 불안하시면은 외부 스펙이라도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만으로도 가능한 게 내신과 학교 스펙으로만도 가능한 게 대학 입시예요. 실제로 외부 스펙은 입학사정관들이 그렇게 많이 쳐주질 않아요. 그 속에 묻어난 이야기를 쳐줄 뿐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내부 스펙을 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내신 몇 정도들이 합격할 것 같아요? 1점 몇? 네, 1.0 몇들이 합격해요. 대부분 1.0 몇들이 합격하는데, 그러니까 입학사정 거기 제가 2주 동안 이번에 보충 수업을 들으러 갔었어요. 대학교에 포항으로. 근데 갔었는데 입학사정관님들이 밥을 사주시겠다고 해서 나와서 밥을 먹는데 같이.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데 입학사정관님들이 저희 보고 뭐라고 했냐면 막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네는 왜 붙은 거 같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뭐 내신이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스펙이요, 뭐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한 명이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내신이 그 친구는 내신이 1.6인가 1.7이었어요. 심지어 외부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붙었을까 하면서 애들이 막 그러고 숭숭숭숭 되고 있는데 학교 그 입사관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학교 스펙으로 모든 걸 채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엄청 적극적이에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보면 되게 적극적인 친구인데 뭐 술자리도 자기가 계획하고 뭐 노래방도 가자 그러고 뭐 당구장 가고 막 이런 걸 자기가 다 계획해요. 그러니까 정말 적극성이 되게 대단한 친구인데 네. 적성이 되게 대단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학교 스펙을 만들었냐면요. 학교에 대회가 하나도 없대요. 혹시 학교에 대회 몇 개나 되는지 아시나요? 뭐 여러 번 학과와 관련된 대회가 하루에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한 2번 정도 되죠. 한 번에서 2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과학부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리대회를 열었고요. 화학대회를 열었고요. 생물대회를 열었고요. 실험대회를 열었어요. 수학 선생님을 찾아가서 수학 경시대회를 열었어요. 매 학기. 그러면 상장이 몇 개예요? 그것만 따져도? 장려상만 받아도 거의 10개예요. 1년에. 모든 걸 다 제외하고 그 스펙만 10개씩이에요. 그러면요. 그 10개가 3년 동안 쌓이잖아요. 생활기록부가 한 페이지나 늘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적극성이나 뭐 이런 걸 봐서 그 친구는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어진 시스템만을 가지고 놀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학교 시스템을 바꾸세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생님 이런 대회를 개최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고 여쭤보시고 부탁을 해서 이런 대회들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스펙들을 챙기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학교는 이것도 없는데 우리 학교는 이것도 없는데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학교 시스템을 바꾸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성공하는 편이고요. 입시에서 그리고 뭐 야자 보충 뭐 이런 걸로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기 혼자로 자기주도 학습이 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저도 사실 외부 도움을 많이 받긴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주도 학습 많이 안 하고 그런데 거기 그 친구들 보면은 저보다 공부를 못 하는데 못한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못하긴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으로 지금까지 끝까지 끌고 와서 합격한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입사관님들도 그거 되게 많이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혼자 공부하기 힘들진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때도 많이 물어보시면서 그게 되게 많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제일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저희 IS 동아리였거든요. 저는 2년 동안. 그래서 IS 동아리에서 멘토링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들이 멘토가 되고 1학년들이 멘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멘토링 멘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되게 많이 먹혔던 것 같아요. 저희 포스텍에 SMT라는 게 있어요. 스터디 멘토링인데 그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도 그런 게 있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그런 게 있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으면은 학교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혹시?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신 분 손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절대 질문은 물어보진 않을게요.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신 분. 예, 맞네요. 그러니까 목표하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목표하는 대학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4년 동안 여러분들을 키워줄지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나? 하면서 되게 그리고 또 프로그램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실현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학교 동아리 같은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 되게 많이 만들고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스펙이 될 수 있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의 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그런 것 또한. 그리고 여기 혹시 학과 고민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학년 때, 2학년 때 되게 학과 고민을 많이 하고 3학년 때 정말 멘붕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과 정하신 분 계세요 혹시?
많네요, 생각보다. 학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 솔직히 학과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정말 생각하고 이런 거에서 얻는 건데 솔직히 3학년 때 학과를 정하라 그러면은 되게 진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수능 하려면 EBS 몇 권을 풀어야 되는데 얼마나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소개서, 또 입시 정보 물어오기, 논술 면접 준비, 이게 정말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다 보면 학과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작 중요한 건 대학 입시에서 학과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가서 뭘 배우고 싶은 게 있으니까 대학을 가는 건데 그 대학을 학과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점수 맞춰서 가기 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그냥 공부 잘하니까 의대, 난 공부 못하니까 무슨 대,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그냥 진지하게 진짜 자기가 완전 평생을 바쳐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솔직히 좀 어렵죠. 지금 뭐 열 몇 살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가 최소한 20대 동안이라도 내가 이걸만은 공부하고 싶다, 이것만은 끝내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게 정말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학과에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게 대학 입시의 답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리고 자기 목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이버 테러, 폭탄 테러, 이런 것만 아니면은 저는 그러니까 사회학적인 것만 아니면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거든요. 요리사인 친구들도 되게 멋있고, 되게 교수 이런 친구들도 멋있고, 의대인 친구들도 멋있지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직업들이 되게 멋있는 직업들이거든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또 자기가 그 분야에서 목표가 있다면. 제 친구가 삼겹살집 같은 걸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 그러니까 자기는 프랑스에 가서 삼겹살집을 해서 되게 맛있는 양념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구이 방법을 개발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를 낼 거래요. 전 진짜 그 친구한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친구는 위탁 아세요 혹시? 3학년 때 위탁반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위탁을 가죠. 3학년 때 위탁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요. 지역은 생각 안 나고 그 나무 기술 배우는 데로 갔어요. 목공. 그래서 책상 만들고 이런 걸로 갔는데 그 친구는 1년 만에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교수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교수 추천으로 서울대도 갈 뻔했어요. 위탁 간 친구들은 보통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서울대도 갈 뻔하고 고려대, 서울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나무집을 짓는 거예요. 네? 나무집 아시죠? 통나무집 같은 거. 근데 그거 지어주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명한 팀이 한 5개 정도 뿐이래요. 그 친구가 이번에 졸업하고 거기에 들어갔어요. 한 명. 그래갖고 한 팀에 5명씩인데 그 6째 견습으로 갔고요. 일당을 한 8만 원 받고 한 내년부터 일당 15만 원 정도씩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제일 목표는 그런 건설 회사 있잖아요. 그런 건설 회사를 이렇게 통합해갖고 자기가 CEO가 되는 거예요. 멋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던 간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정말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삶은 멋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또 빼먹기 쉬운 게 여러분들이 스펙 때문에 내신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진짜 내신은 스펙 다 필요 없고 내신이 갑이에요. 예, 내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을 놓치게 되면 스펙이 대통령상이나 이런 거 있어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엔에서 상 타올 거 아니면은 그냥 내신 챙기는 게 제일 좋아요. 유엔에서 상 타올 수 있으신 분 혹시? 없죠? 네. 그러니까 혹시 제가 할 말은 이게 많이 끝났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나요?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면 줄게요, 진짜로. 네. 꿈이 뭔가요? 저는요, 저희 꿈은 좀 거창한데요. 예. 일단 제일 먼저 되고 싶은 거는 일단 기계공학과 교수예요. 제가 기계과거든요. 예,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저는 그러니까 교수 이런 걸로 끝나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제가 어땠었냐면요. 그러니까 남양주라는 지역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제가 되게 캠프도 많이 다녔어요. 혹시 YSC 과천과학 캠프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여기 보니까 포스터도 걸려있던데 그러니까 그런 캠프들을 다녀보면서 친구들 되게 많이 만나보니까 정말 남양주는 낙후된 지역이에요, 사실. 서울에서 되게 가깝지만 어디 캠프 갔다 오기도 힘들고 되게 어디 지역으로 갔다 오기가 되게 힘든 지역이에요, 사실. 그렇다고 소득 수준이 되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이게 경험의 폭이 되게 좁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기회가 되게 적어요, 사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 지역에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목표로 한 게 기숙형 연구소라는 거예요. 기숙형 연구소, 남양주에 기숙형 연구소를 지어서 그 안에서 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나 뭐 중학교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데려와서 되게 연구시설 같은 거를 이렇게 되게 많이 경험해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초청해서 뭐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강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들어볼 수 있게 하고, 그런 연구소를 지어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다른 질문 없나요? 예. 저는 슬럼프를 겪긴 했었나요? 겪긴 했는데 시작이 좀 별로였어요. 저는 저 솔직히 여기 들어올 때 수석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들어왔는데 맨 처음에 기숙사를 들어가잖아요. 제가 근데 기숙사에서 좀 공부가 안 됐어요. 사실 기숙사 공부가 안 돼서 좀 성적이 막 되게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많이 떨어져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그때 손을 다 놨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놓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놨는데 한 번 떨어진 성적이 이렇게 오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특히 제가 영어 듣기도 되게 못해서 이렇게 되게 많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되게 노력이 답이었어요. 진짜 뭐였냐면은 제가 그 밥 먹으러 줄 설 때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등하교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MP3 있잖아요. MP3에 있는 노래곡을 다 빼요. 노래곡을 다 빼고 뭐 17회 영어 듣기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다 넣어요. 그럼 그것만 주창 끼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듣기를 진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한 개 아니면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슬럼프를 극복했어요. 노력으로 극복한 케이스죠. 그럼 또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과 학생들 특히 공부하기 싫을 때는 전 공부하기 싫을 땐 잤습니다. 네. 네. 그 다음은 네. 기숙사에 스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너무 빨리 나와버려서 스펙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뭐 다른 학교 학생 친구들을 보면은 기숙사라는 것 자체가 자기주도 학습을 되게 많이 실천했다는 예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가면은 어느 정도 스펙에 도움이 되되, 뭐 내신을 못 챙길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기숙사를 나오시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에 기숙사를 그래서 과감히 때리쳤고요. 네. 다시 고2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고2 동생이 있다면, 고의로 돌아간다고요? 좀 무서운데. 다시 그 고2 동생이 있다면, 진검고에서 다시 고2로 돌아간다면, 그 고2 동생이 있다면 진검고에서 어떻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내신이 갑이라 했는데, 네. 우리 학교에서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뭐 자신만의 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요. 예. 여러분 내신들 다 챙기시나요, 잘? 노력은 하죠. 예. 내신 어느 정도 전부터 준비해요? 3주 전이요? 네. 그다음 또 3주 전부터 몇 시간씩 공부해요? 쭉? 오, 대단하네요. 또 혹시 또 그거보다 조금 준비한다. 난 벼락치기가 체질이다. 몸에 맞는다. 맞으시네요. 벼락치기 했던 거 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지금 뭐 기가 1단원 기억나시는 분? 없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요. 솔직히 1학년 때는 좀 그래서 뭔가 어느 공부 방법을 못 찾았고 되게 내신도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2학년 때부터 내신이 좀 안정화되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2학년 때부터는 오리를 찍고, 그다음 3학년 때는 오리에서도 그 1등급 중에서도 상위권에 다 점수를 다 매겼거든요.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다 이렇게 매겼었거든요. 모든 과목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챙겼냐면요. 2학년 때부터 쉬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있죠? 그때 뭐 해요? 자요? 피곤하죠. 참 최고죠. 저도 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과목 앞에 있던 걸 다 정리해요. 시험 기간에 공책에 정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그냥 학기 중으로 끌고 와서 그때 정리하는 거예요. 학기 중으로 끌고 와서 시험 기간인 학기 중에 그걸 정리하면은 시험 기간에는 어떻겠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거를.
편하죠. 근데 무조건 정말 짜증나죠. 사실 애들 다 놀죠. 사실 쉬는 시간에 뭐해요? 다 놀죠. 화장실 갔다 와야 되죠. 애들이랑 떠들어야 되죠. 막 50분 동안 말 참고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떠들어야죠. 근데 그 시간에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그 전 과목. 막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시험 기간에 했다 쳐도 뭐 생물, 뭐 물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생물 같은 암기 과목들. 뭐 여러분들은 뭐 문과 되게 많으시던데 문과는 정말 암기 과목이 많잖아요. 뭐 경제도 있고 법사 이런 거 배우나요? 막 이런 거, 지리 막 이런 거 있는데 정말 많은데 그런 것들 막 시험 기간에 막 벼락치기 하려다 보면은 수학도 있지, 언어도 있지, 영어도 있지. 특히 영어 짜증나잖아요. 보면 언제 다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뭐 미리미리 해놓으신다면 시험 기간에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암기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했고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 서술형 평가 짜증나잖아요. 시간 부족하고 제가 글 쓰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학 노트 있죠. 수학 노트 가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 그어져 있는 거 팔아요. 아시나요 혹시? 그죠?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스탑워치를 갖다 놓고 한 문제 다 쓰는데 몇 분, 한 문제 다 쓰는데 몇 분 이렇게 해요. 그걸 3번 반복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주는 폭이 보이죠? 5분이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다시 풀어요. 빨리 풀릴 때까지. 이렇게 수학 익힘책이랑 수학책을 계속 풀다 보면은 성적이 올라요. 진짜 노가다죠. 저 노가다는 거 알아요. 참 미련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요. 성적이 어느 정도 되게 안정화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대학을 정말 잘 가고 싶고 정말 최상의 내신을 찍고 싶고 그다음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은 고등학교 때는 그 정도 노력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나요? 네. 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제가 독수리대도 붙었거든요. 네, 독수리대. 네, 독수리. 네. 독수리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독수리대를 많이 못 붙였어요, 지금까지. 선생님 몇 명이나 붙으셨는지 아시나요, 혹시? 독수리대를 제가 거의 못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 독수리대, 호랑이대 이러거든요, 사실. 독수리대, 호랑이대, 은행입대 등 대학교, 뭐 알바트로스 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알바트로스 대학교가 서강대고요, 사자대학교, 한양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4대, 예, 그렇죠. 4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대나 호랑이대가 어떤 식으로 보냐면요. 표준 점수라는 걸 봐요. 표준 점수가 뭐냐면은 학교 이렇게 여러분들 이 그래프 안 배웠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뭐 그러면은 뭐 모의고사 한 번씩 다 보셨죠? 거기다가 표준 점수라는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표준 점수가 뭐예요? 원점수 다 똑같이 높은데 만약에 원점수가 97점이고 94점이에요? 그죠? 그런데 97점이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94점이 표준 점수가 높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죠?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요. 학교 평균을 따져요. 학교 평균을 따지고 학교 학생의 그 분포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봐요. 그리고 이 분포 그래프에서 학생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를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9%에 속하는지 98%에 속하는지 97%에 속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요. 1등급 맨 끝이랑 2등급 맨 처음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겠죠? 해봤자 한 단수 차이인데 근데 만약에 뭐 1등급이 7명이라고 쳐봐요. 이과는 1등급 7명이었거든요. 7등이랑 1등은 그럼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7등이랑 8등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연대는 Z점수라는 걸 돌려요. Z점수라는 게 표준 그 점수인데 그걸 돌려가지고 높은 학생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간신히 턱걸이로 다 붙은 학생들 있죠. 1등급 붙은 학생들, 2등급 붙은 학생들, 그죠? 그런 학생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뭐 그런 학교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 점수를 돌려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1등급 중에서도 뭐 몇 퍼센트에 드냐가 또 차이가 달라요, 다. 예.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예. 기계공학과,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기계공학과를 어떻게 정하게 되었으며 저는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꿈을 잘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경기영재과학부 축제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되게 동아리들이 많은데 동아리 거기서 IS 활동하면서 이렇게 되게 신문 쓰러 갔었거든요. 네, 그때 오네어라는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방송이랑 기계항공 동아리를 같이 하는 동아리예요. 그 오네어라는 동아리에서 베르누이라는 실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베르누이 하면 모르죠. 그죠? 베르누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 뜨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속한 원리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시험들도 되게 많고 막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 다른 게 재밌겠죠. 다른 게 재밌을 수도 있는데 저 입장에서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 활동 중에서는 그게 재밌어요. 저도 자는 게 더 좋고 TV 보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보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뭐 전공 과정도 찾아보고 뭐 인터넷도 뒤져보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저랑 되게 적성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다 보니까 그걸 손대려고 보니까 물리학 지식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일반 물리학 책도 찾아보고, 일반 물리학이 대학교 1학년 교재거든요. 뭐 일반 물리학 책도 찾아보고, 물초 교재도 찾아보고, 뭐 이러고 있는데 되게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도 당연히 오르죠. 이게 좀 적성에 맞겠고, 이걸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걸 정했고, 그거하고 또 거기서 또 확장된 연구 같은 게 되게 많이 프로젝트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가서 하고 싶은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학원 때 할 수 있는 연구겠죠? 자동차들 있잖아요. 자동차들이 여러 대 운행할 때 그 서로 간에 상호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자동차는 연료의 70%를 거의 공기저항으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기저항을 이렇게 같이 움직일 때 공기저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 주제를 뭐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공학과를 적성에 확신을 가졌고 거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해하기 되게 힘들죠. 이과생이 얘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꿈이 없는데 어떻게 그 꿈을 목표 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경험을 비춰봤을 때 꿈을 정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학과 같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되는데요. 그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에요. 뭐 이런 활동도 해보고 저런 활동도 해보고 이런 활동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죠? 예, 고등학생 입장에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간접 경험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책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되게 그런 박람회 같은 거 많아요. 뭐 수시 박람회 같은 거 그런 거 갔다 와서 이런 학과들도 되게 다양하구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너무 공부에만 치여 살거나 그러다가 또 공부 쉰다고 뭐 게임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책 보면서 자기 꿈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네. 또 다른 질문은 없나요? 네, 없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도 잘하네. 어제는 준비를 안 했었는데. 남양주 최초로 포항공대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꿈이 이렇게 확실한 이런 선배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오늘 들은 내용들을 가슴 깊이 잘 새기고, 하나라도 실천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 와서 김건모 와가지고 최대의 역점 사업이 동아리 사업. 동아리 활동을 전부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여러분들 활동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 그런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찾는다랄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생각보다는 실천 이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좋은 대학에 합격하리라 생각을 해요. 자, 강혜나 아직 안 온 아이들 좀 전화 좀 해줘.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종혁 학생으로 1학년 때 내신이 좀 안 좋았대. 네, 여러분들하고 비슷했대요. 그러면 지금은 서울과학기술대에 입사관으로 합격한 입지전적인 학생이야. 자, 큰 박수.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사정관제로 합격하게 된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같았을 때, 그러니까 1학년이었을 때 제가 학교 내신이 5.8이었어요.
그랬어요. 자, 입학사정관제로 갔다 그랬는데, 전 그때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준비된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반장이나 부반장 경험도 없었고, 게다가 무단지각도 한 번 있었고, 특별히 잘하는 과목도 없었어요. 최고 잘 나온 등급이 4등급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1학년을 마쳤어요, 제가. 근데 2학년을 올라가서 또 잘했냐도 아닙니다. 제가 물론 큰 변화는 없었지만 처음부터 작은 변화부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가 자 처음으로 부반장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잘하고 싶은 과목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과목은 바로 과학이었고 전 그 과학이란 과목부터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정말 아직도 아직도는 아니고요. 그때는 아직도 싫었죠. 싫었는데 그 과학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기 시작하세요. 그럼 그 선생님들에게도 잘 보이고 싶고 그래서 제가 과학 공모전도 많이 참가했습니다.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리고 상장이라는 것도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요. 자 1학년 때 상장이 한 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갖고 받아보고 싶어서 무작정 참가했어요. 과학 관련된 공모전이 나오면 그냥 저 실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참가했는데 자 상장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네 맞아요. 다 참가가 아닌 장려상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렸던 성의를 보여주셔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점점 쌓였어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공부에도 점차 집중하기 시작해서 2학년 1학기 때 과학이란 과목 제가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목이 모두 2등급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다 바닥이에요. 이렇게 시작했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뭔가 잘하는 과목이 생긴 거예요. 저도 그래갖고 점점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집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런 집념이 생기다 보니까 한층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과목에 또한 열심히 투자했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시험 때 많은 실수를 했어요. 자 수학이란 과목 수학에서 제가 2문제를 막힌 걸 실수했어요. 근데 11점이나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5.5점이었어요. 게다가 지구과학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거거든요. 지구과학 과목은 제가 뒷페이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5문제가 날라간 거예요. 근데 2학년 2학기 정말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근데 저 정말 좌절했어요. 억울하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보 같은 실수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진짜 어떡하지? 근데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성적이 조금씩은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이만큼 실수를 했는데 성적이 이만큼 유지되는 거잖아. 그리고 3학년 마지막 시험 아직 남아있잖아. 3학년 1학기 때 그 마지막 시험 때 진짜 종집을 보자. 근데 살짝 두렵기도 했어요. 그때 망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진짜 근데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진짜 열심히 한층 더 열심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온 게 2학년 겨울방이거든요. 다 끝났을 시점. 그때부터 도서관 생활을 꼬박꼬박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빠졌어요. 하루 빠지고 다 출첵했어요. 도서관 학교 다니듯이 했거든요. 그땐 저도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생활에만 매달렸고 그렇게 수학과 영어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올라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공모전 같은 건 끊임없이 참여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또 반장이라는 건 할 수 있었어요. 반장을. 그렇게 해서 자 수학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성적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수학 성적 1학년 때 6등급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3학년 때 제가 1등급으로 바꿨습니다. 수학 과목을. 그렇게 해갖고
자, 그리고 마지막 대학 입학을 준비했을 때 저희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제 학생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너 같은 학생은 정말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뭔지 봤는데 성적이 자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순서대로 내신이 5.2, 5.8 그 다음 4.3, 3.1, 2.3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내신 성적이. 그래갖고 그때 이거 정말 입학사정만 자료 쓸 수 있겠다. 보세요. 성적 향상도라는 게 바로 저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상위권 학생들은 가질 수 없는 바로 저만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무기 말고요. 자, 입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히나 입학사정관제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적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학생부에 다 나오는 것이죠. 학생부에 다 찍혀 나오는 건데, 여러분 다 수시 쓸 것 아닙니까? 정시로 간다 쳐도 수시는 몇 번 찔러보고 끝내는 거잖아요. 이거 수시를 나갔을 때 거기에 상장 기록도 있고 과목 특기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 1학년 때 상장이 한 장뿐이었다고 했는데 3학년까지 들어와서 총 모았던 상장이 저 개근상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항상 질병 지각해가지고 한 번씩은 질병 지각을 해갖고 개근상 한 번도 못 받았는데 3학년까지 모아온 상장이 총 15장이 돼요. 이렇게 모았고 과목 특기사항도 과목 특기사항인데 말 그대로 과목 특기사항입니다. 그거 선생님들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이거 수업 시간 때 집중하고 그렇다 보면 특기사항을 적어주세요. 저 1학년 때 특기사항 다 없었어요. 적어주신 선생님이 없었는데 2학년 때 화학이라는 과목에서 특기사항이 하나 나오고 3학년 때 거의 여러 과목 선생님, 총 6과목 선생님들이 다 적어주셨어요. 특기사항을. 그래서 자 보니까 성적도 그렇고 선생님들 평가도 그렇고 상장도 그렇고 자 교내